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교수 전수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의 자격증 현황과 그 다음에 분석, 또 민간 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이 지난 7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민간 자격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 먼저 이제 현황을 좀 보시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를 통해서 나온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이 발표됨으로써 이 소프트웨어 교육,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을 거쳐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5년 9월에 발표가 됩니다. 실제 시행은 그 이후에 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에서 17시간 이상, 중학교에서는 이제 1, 2, 3학년 중에 34시간이 이제 할당돼서 본격적으로 18년도, 19년도 이후에 시행이 되고 있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이라든가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또 최근에 발표된 정보교육 계획 발표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학교 현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정보교육이라고 나와 있는, 정보라는 것은 이제 교과명인데요. 정보 안에 컴퓨터 과학, 윤리, 자료,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교육이 필수화된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중학교에서 이제 필수로 34시간이 이제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각 학교에서 선별해서 결정하여서 이제 시행을 하였는데, 최근 이 3개년 동안 18, 19, 20년 동안 이제 완전히 다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과목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 과목, 고등학교에서의 정보도 19년도에 52% 정도 선택되고 있다는 추세고요. 점점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정보, 컴퓨터, 인공지능 이 분야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들의 선택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소프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도학교, 교사연구회, 학생 동아리, 또 자율학기제라든가 방과후 활동, 이러한 다양한 비정규 교육과정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고 교육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60개교를 시작해서 2020년도에 2,000개의 학교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더 추가적인 시수를 투자해서, 또 장비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투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소프트웨어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K-12, 즉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12학년까지의 과정 안에 컴퓨터 사이언스 표준안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 에스토니아, 그다음 영국, 프랑스, 핀란드, 그다음 덴마크, 일본 등에서도 정보, 컴퓨팅이라는 다양한 과목 이름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러한 상황,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학생들의 능력 또는 지도사들의 능력을 또 평가하고 또 이제 인증해주기 위한 다양한 민간에서의 자격증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민간 자격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이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된 민간 자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400여 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모든 400개 이상의 자격증이 제대로 다 운영되고 있진 않지만 등록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민간 자격증들이 실제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소프트웨어 교육 민간 자격의 기초 분석으로 377개의 자격증들을 자격 종류, 교육 대상, 자격 내용, 실기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우수한지 부실한지에 대한 자격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분석 내용 결과만 보시면 자격 종류로는 이렇게 크게 지도사를, 그러니까 강사를 위한 자격증 이거나 또는 학습자의 능력을 판단해주는 그런 자격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를 위한 그런 자격증은 전체의 85%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이 소프트웨어 다루는 능력을 위한 자격증이 한 15% 정도 분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지 이제 미흡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했을 때 전체 8% 정도만, 한 30개 정도의 자격증만 이제 우수한 편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개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그 각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만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혹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많은 정보를 좀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그 학생들이나 지도사들이 이제 이 자격증을 따고 알아볼 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우수하다라고 구분되는 그런 자격증이 굉장히 좀 적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이제 창의재단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민간 자격증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질 좋은 자격증으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해서 다양한 자격증이 나와 있고 평가도가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역량으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하는 도구라든가 이 자격증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민간 자격을 새로 개발하시거나 또는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의 방향,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을 고려하셔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컴퓨팅 사고력은 기존의 단순 코딩 능력을 벗어나서 문제분해,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이 전반의 과정을 학습자가 또는 지도하는 강사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요.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은 논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리, 그다음 평가 능력, 알고리즘, 패턴 인식, 그다음 분해, 추상화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좀 개선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응시자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민간 자격에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하거나 향후 이제 새로 개발하시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을 포함한 컴퓨터 과학 또는 뭐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이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개념들이나 또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제시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도사 과정에서는요. 학생들이 보는 시험과는 약간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학이라든가 교육 방법, 교육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연수나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평가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와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400여 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이제 8%,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매년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관리 감독을 위한 세부 규정과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좀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 좋은 자격증을 찾아서 수험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 책자 안에 보시면 뒷부분에 11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 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7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 좀 상세화가 좀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팀이 이제 연구 중에 있지만 큰 그림을 보시면 12쪽부터 이제 총칙의 제1장 총칙의 1조 목적 이렇게 목적에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은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민간 지도사의 양성과 그러니까 지도사 양성과 소프트웨어 교육 후에 일정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것은 뭐 초중등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자격을 운영하는 민간 자격 운영 기관이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13쪽에 보시면 제2장의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자격의 등급이라고 보면 기존의 그 400여 개의 자격증 안에는 그냥 단 한 등급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격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민간 자격 운영 기관은 해당 자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등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자격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또 그 급수가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 자격 운영 기관은 검정 과목과 교육 훈련 과정에 따라 자격 분야를 세분화해서 운영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자격관리, 운영규정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면 좀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5조에 보시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사전에 시행을 할 거라는 공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안전계획,
만약 오프라인 시험일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운영 현황을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간 자격 운영 기간이 3년 이상 운영되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자격에 대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계속 네, 등록된 민간 자격만 늘어나는 현상을 좀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제10조 민간 자격 운영 기간의 책무는 네, 당연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15쪽의 제11조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사 민간 자격에 대해서는 지도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사 민간 자격 시험 과목은 컴퓨팅 사고력과 교수 학습 역량을 둘 다 평가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컴퓨팅 사고력 최근에 이제 많이 포함하고 계시지만 교수 학습 역량을 사실 포함하는 지도사 자격증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든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어떤 다른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 이상 되도록 이라는 말은 실기에만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필기에만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네, 기본적으로 둘 다 30% 이상 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사 민간 자격 운영 기간은 국가의 교육과정 변화, 사회 및 교육의 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 자격의 시험 과목으로 소프트웨어 여기는 이제 능력에 대한 능력 민간 자격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민간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강사들보다는 이제 학습자들이 주로 보는 그런 민간 자격의 경우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 이 두 가지가 최소 30% 이상 되도록 그 비중을 네, 조절해 주시는 것을 관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안 부분은 네,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자격증의 발급, 이 발급을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등록이 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등록이 된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네, 등록되지 않는 민간 자격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자격증을 개발하고 개선하시는 그런 기관에서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격 취득자의 정보 관리는 네,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민간 자격증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도 같이 연수나 교육 과정도 같이 제공하고 계시는 그런 기관에서는 이런 관련 정보도 같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표시 의무는 다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17쪽 마지막에 네, 법령 준수라든가 기타 부분은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어떤 규제나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각 기관에서의 개발, 개선 이런 과정 안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안내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화돼서 다시 발표가 내년 초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